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박광근 소장님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저희 학원가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박광근 소장님은 카이스트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강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알려졌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모시기 힘든 분인데 저희 박종일 집사님 친구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학교에 연결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수학이 안 되는 노인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홈페이지도 되어 있고 또 오늘 강의 주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또 강사님 스스로 소개를 하실 것 같아요. 박광근 소장님 이제 강의 하시고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원고까지 멀진 않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다가 이렇게 막 비포장길로 막 오다가 저는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 대한 저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이제 요즘에 대안학교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정말 문제하나 정말 이런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갔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이제 대안학교가 앞으로는 이제 주류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틀 자체가 지금 어떤 대안학교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교육에서도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아마 이제 그렇게 바뀌려면 저는 한 세대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공교육까지 바뀌려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이 안 되는 거에 없다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정말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기사가 나왔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어떤 청소년 위에 아이들의 IQ라는 것도 과거에는 굉장히 IQ가 선천적이고 절대적이다라는 믿음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저께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제 네이처지에 그런 이제 기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실렸어요. 뭐냐면은 IQ도 많이 바뀔 수 있더라. 그것도 청소년기에 어떻게 이제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한 20, 30 이상은 이제 IQ도 굉장히 달라지더라. 그게 이제 네이처지의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제 가능한 일이더라 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진 어떤 공교육 시스템에서는요, 공교육과 사교육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 기사 말고 그 이전에 한 2, 3일 전에 나왔던 기사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텔의 문화인력자죠. 벨 박사라는 분이 가장 사람의 어떤 창의성을 이제 창의성이 키워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해서 많이 이제 회사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할까? 근데 이 벨 박사의 주장은 그거예요.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야지 창의성이 된다.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지 창의성이 생기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지고 끼얹는 스케줄이 어떤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요 아이들의 사고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아직 어머님들이 조금 이제 오시고 계시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혹시 다 팬들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 번씩 이제 한번 도전들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할 수 있어요. 자, 사칭연산과 가로만 가지고요. 자, 20자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호판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가지고 하는 놀이인데요. 한번
어머니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는 133이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첫 번째 것도 의외로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잠깐만 도전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만요. 네. 그래서 이제 133과 333으로 자, 24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38%로 24를 만드는 거예요. 사칭연산과 괄호만 가지고. 자, 혹시 첫 번째 거는 나오셨나요? 예, 나오셨죠? 예, 많이 나오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예, 1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3 하면 24가 나옵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굉장히 이제 수준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중구청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했었을 때는 1번도 의외로 많이 못했어요. 첫 번째도. 네. 다음에 두 번째 거 혹시 나오신 분 계신가요? 3388로 사칭연산과 바로 자, 두 번째 거 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항상 그러는데 두 번째 거를 거의 맞히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거 아마 시간 들이면요 오늘 입학 설명회까지 다 가야지 않을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모님들하고 자녀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들을 한번 해봐주세요. 제가 답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중구청에서 한 200분 정도 학부모님 모셔놓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10분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강의 시간이 길어가지고 한 10분을 드렸는데 10분 동안 200분 중에 아무도 못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제가 해보면은 두 번째 문제는 한 4시간 동안 풀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부모님들이 자, 어른들도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자, 수학 때문에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은 어떤가요? 수학 때문에 걱정이 없으신 분 계실까요? 우리는 수학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우리 자녀는 수학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이런 분 계신가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별로 걱정도 없고 네, 그래서 수학 때문에 어찌됐거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걱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학들도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이 통계를 보면요 약 직원이 한 2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 근데 자, 수학을 포기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은 약 한 80%를 포기해야 돼요. 미국도 그래요. 네, 미국도 어떤 수학적인 역량을 포기했을 때 약간 미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22,000개의 직업 중에 한 80%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수학을 잘하는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 아주 어떤 꿈을 굉장히 이렇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수학이 싫어서 심리학이나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학원 가서 또 수학 때문에 또 붙여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수학 치유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뭔가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훨씬 더 심하죠. 수학에 대한 강도나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는 어때요? 수학 교육과정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들이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스토리텔링의 어떤 수업으로 간다 그러고, 갑자기 과목수도 이제 굉장히 더 늘어나고, 또 A형, B형으로 나눠지고, 정신이 없죠. 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제 또 뭔가 이렇게 또 바뀌어지는데, 참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전에 한번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자, 이제 이 기사는 뭐냐면요. 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자,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을 때 아이들의 수학 이제 성적이에요. 네, 그래서 약 한 43만 명을 조사한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랑 졸업할 때랑 어떤 성적이 두 등급 정도, 한 등급은 거의 오차범위라고 보고요. 한 두 등급 정도 올라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약 어떻죠? 1.8%. 네, 고등학교 입학할 때랑 졸업할 때를 비교해 보니까 두 등급 올라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1.8%더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초에서 고3 말까지를 비교해 보니까요. 0.3%예요.
0.33%.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이 0.33%. 이게 이제 그 43만 명을 조사한 통계입니다. 자, 43만 명이면요. 그 서울시장 그 여론조사가 보통 1000명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43만 명을 거의 3년 동안 이제 조사한 통계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가서 어떻죠? 성적 변화가 없더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뇌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떤 뇌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또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시절에 왜 수학이 안 될까를 저도 많이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수학 때문에 고전을 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더니 몇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것도 좀 볼까요? 유치원하고 이제 초등 저학년, 이제 뭐 이런 시절을 잠깐 제가 이제 보면요. 그때 유치원 이제 다들 보내셨죠. 네, 유치원도 물론 있는데, 이제 유치원 이것도 이제 기사에 나온 거예요. 유치원에서 우리나라만 뭐를 하냐면은 이제 문자 교육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문자 교육이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너무 일찍 너무 이렇게 문자 교육에 너무 많이 치중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중력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어릴 때 너무 막 그런 문자에 치중하다 보면은 아이들 집중력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기에 이제 과도한 영역 교육도 있죠. 보면은 막 굉장히 이제 막 이런 어학원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이렇게 컨텐츠 기반의 어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보면은 어학원들의 어떤 과도한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을 굉장히 방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어떤 문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더 이렇게 몸에 익힐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런 이제 문자 교육 어릴 때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컴퓨터하고 미디어.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지면요, 전두엽을 파괴한다. 뭐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결과들도 있었죠. 전두엽이 아이들의 어떤 직관이나 이런 거를 통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릇인데 그 부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떤 아이들이 공격성도 느끼고 요즘에 이제 사춘기가 예전보다 더 심하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나 이런 미디어의 노출이 더 심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한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굉장히 심해지죠. 중학교 올라가면 거의 사춘기가 거의 그게 달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이런 컴퓨터나 미디어 쪽, 뭐 이런 쪽에 좀 영향이 많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유가 없죠. 네, 여유가 없는데 굉장히 풍족해요. 네, 이게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학습을 굉장히 방해해요.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풍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래서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몇 달을 계속 놀았어요. 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놀 게 너무나 많아요. 장난감도 뭐 사람한테 다 사주죠. 그러니까 이거 한 5분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이것도 한 5분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이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수학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부분에 있어서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학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는 어떤 집중력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교육들이 수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